자, 그러면은 일단 1차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올해 붙으신 분한테 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이나 그 전에 나왔던 수준대로 공부하는 게 사실상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네.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렵게 준비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 그런 감을 갖고 간 건 아닌 것 같고 기본 강의 듣고 내가 그 기출문제, 그러니까 전 문제집 하나, 기출문제 하나 그렇게를 되게 많이 돌렸거든요. 그냥 이 문제를 풀어도 내가 이제 답을 외울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제가 공부량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이 정도보다는 좀 더 쉽게 나올 거다라는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게 그냥 내가 뭐 어렵게 공부하자 쉽게 공부하자를 떠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 거의 다 외울 정도로 그냥 딱 보면 알 정도로 안다면 이제 꼭 1차 시험 보러 가도 되겠다. 그냥 그게 저의 그 마지노선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보셨으면은 네. 그 전에 기출문제는 좀 쉽지 않았어요? 네, 쉬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전에나 전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하신 거가 될 텐데 네.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실제 시험 보실 때는 크게 영향은 없으셨어요?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고 학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학원 모의고사가 기출문제보다 조금 더 어렵고 그리고 강사 문제집들 그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니까 거기 수준에 맞춰서 저는 공부를 하고 들어갔는데 딱 회계 보자마자 그러니까 5과목 중에 4과목은 솔직히 저는 막 되게 어렵다 이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계를 마지막으로 푸는데 그때 이제 정말 멘탈이 무너졌고 잠을 저도 거의 이틀 밤 못 자고 들어갔거든요. 바카스를 거의 뭐 3병을 다 마시고 들어갔어요. 그냥 아무튼 그렇게 들어가서 그냥 솔직히 그때 시간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되게 그 폭풍 같은 그거였고 그냥 제일 제가 잘했다 생각한 거는 그냥 4번으로 많이 찍은 거. 회계 몇 점 받으셨어요? 저 47.5였나? 그래도 찍어서 합격한 정도의 레벨은 아니네요. 이게 그 회계가 2파트 있잖아요. 원가랑 재무. 네. 원가를 많이 버리거든요. 재무로도 가능하니까 하는데 전 원가를 끝까지 안 버리고 했어요. 근데 올해 너무 다행히 원가가 조금 쉬웠어요. 재무보다는. 그래서 재무 막 풀다가 못 풀겠어서 원가로 빨리 풀고 다시 돌아와서 막 풀다가 나머지는 찍은 게 저의 그 기억나는 그 시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관계벽도 그렇고 막 이건 버리고 이건 가져가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좀 얇게 다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광 같은 경우는 도정법이랑 건축법도? 전 다 했습니다. 근데 올해 고득점 맞은 건 아니지만 근데 사실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얇게 공부하면 풀 수 있는 정도 난이도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버리는 거 없이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회계는 더욱이 저도 회계를 좀 몇 개 버리고 들어갔는데 버리면 아예 외계어가 되는데 한 번이라도 보면은 뭐 이렇게 끄적거릴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부터 할까요? 경제학과셨으니까 네. 경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일단은 들었던 수업, 기본 강의 문프 이런 거, 예를 들어 기출 문제풀이 이런 거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차는 제가 좀 귀찮은 게 있어서 한 학원에서 다 그냥 종합으로 수강했고 그냥 기본 강의부터 먼저 풀었어요. 저도 스타일이 문풀을 막 굳이 듣자라는 건 아니어서 기본 강의 듣고 이해 안 되면 문풀 가자 이렇게 했고요. 기본을 듣고 매일매일 좀 복습하면서 가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기본을 하루에 막 8개씩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크게 이해하는 거 없이 막 들었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만약에 이제 제 동생이 공부한다 하면은 기본 강의 할 때 문제풀이집도 같이 사서 기본 이만큼 듣고 이만큼 그 파트만큼 꼭 문제를 풀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고 결론은 경제학 그 문제집을 다 외울 정도로 공부하고 들어가긴 하는데 기본 강의 듣고 문제가 안 풀려서 저는 경제는 문풀 강의까지 듣고 했거든요. 어렵습니다. 경제학과인데 제가 이렇게 학점이 좋지 않은데 어렵습니다. 경제는 문풀을 들으시는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다른 과목보다. 네,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냥 강사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본 교재랑 그러면은 똑같이 강사님이 쓰시는 문제집 네. 그리고 기출문제도? 기출문제는 저는 그 산업인정
기본공단에서 다 뽑아서 했거든요. 해설이 없잖아요. 근데 그 강사님 문제집에 기출문제집 많이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싱크로가 되더라고요. 굳이 기출문제 강의만 따로 안 들어도. 그러면은 처음에 기본 강의를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8개씩 뭐 대충 뭐 이게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네, 넘어가는지 맞아요. 모르면서 몰아듣고 네.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려고 했는데 안 풀려서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셨고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험 보실 때까지는 계속 문제집과 기출문제만 계속 반복했다. 플러스 학원 모의고사 3회분.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셨군요. 그 다음에 회계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회계도 기본 강의 먼저 듣고 그것도 사실 맨날 복습하라고 그 인간 강사분이 계속 하셨는데 안 했어요. 근데 꼭 하시고요. 저도 그거에 빨리 내가 오늘 이 강의를 다 듣겠다. 뭐 이런 욕심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 듣고 대신 문제를 풀 때 저는 저만의 좀 왁구라고 해야 되나? 칸칸이 맞추면 이게 이제 쉬운 문제집 쉬운 난이도로 봤을 때 이거 나오면은 내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숫자를 몇 개 엿다 넣어서 나만의 이렇게 그 왁구표를 그 회계책에 이렇게 그냥 다 해놨어요. 약간 뭐 유형 분석이라고 유형별 접근법 이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40분 40문제. 음. 그래서 나는 25문제는 완벽하게 푼다. 이거 정말 생각 안 하고 푼다라는 마음으로 오답 노트라기보다도 그 문제집에 이렇게 막 그림으로 그려서 저는 좀 이렇게 도식화하는 걸 좀 좋아해가서 되게 무식하게 이렇게 정말 숫자를 이렇게 박아 넣는다? 이 문제 나오면 내가 이렇게 넣겠다. 그렇게 정리를 왁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가 증발이 진짜 빨리 되잖아요. 이렇게 뒤로 오다면 다시 안 되는데 딱 내가 그려놓은 그림 보면은 바로 복기가 되더라고요. 그게 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차 공부가 다시 1차 돌아왔을 때 이렇게 내가 설계를 해놓은 게 잘했다. 그럼 이거 여쭤볼게요. 결과적으로 문제집이랑 기출 몇 회독 하셨어요? 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3회 이상부터는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회 이상은 한 것 같고 느낌 5회 이상, 10회 이상. 5회에서 10회 사이인 것 같아요. 5회 10회 사이인데 계속 틀리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진짜 될 때까지 하고 띠지 붙여놔가지고 오늘 공부했고 다음날 와서 어떻게 푸는지 다시 보고 텀을 짧게 가져가면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좀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회독을 늘리실 때 문제집을 1부터 100까지 풀고 1부터 100까지 풀고 한 게 아니라 네. 1부터 100까지 풀고 3회독까지는 그렇게 풀으셨겠죠. 1부터 100, 1부터 100 하시고 그다음에 한 4회독 이상부터는 네. 붙여놓으신 거 위주로 돌리셨다는 네, 건가요? 그렇게 돌리고 그러니까 눈으로 푸는데 막힌다. 그럼 그때 손으로 풀고 근데 이제 안 되면 다시 공부하고 이론 보면서 그러면은 회계 공부하시다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이런 문제 시험장에서 어차피 못 풀 것 같은데 네.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돼? 네. 라는 그 2분 넘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흔들려요. 하기 싫어.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 네. 유혹에 빠지시는데 평가사님은 다 하셨나요? 다는 못했어요. 다는 못했는데 그래도 그 강사님이 이거는 이렇게 종류도 나눠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택 정도 하는 것 중에서도 저 스스로 이거 하는데 내가 이해가 좀 된다 하는 것들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제가 또 많이 가져간 것도 있고 이거는 뭐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세요 하는 부분도 이거 근데 별로 시간 안 쓰이고 내가 할만하다 하면은 가져갔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은 강사님이 알려주신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을 했고 네. 그리고 버리라고 한 것도 굳이 이해가 가면은 내가 네. 조금 더 챙겼다 이 정도로 보면 네. 될까요? 네. 참 평가사님 그러면은 회계는 문제풀이 강의도 들으셨나요? 아니면 기본 강의만 들으셨나요? 저는 회계가 어렵다고 하니까 기본이랑 문풀을 당연히 들 거 생각했는데 기본 강의를 듣고 문제를 내가 먼저 풀어보자 하는데 답지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강이 시간이 솔직히 되게 많이 잡아먹잖아요. 동치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좀 꾸역꾸역 이해된다 하면은 강의를 안 들어다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기본 강의만 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생각 들잖아요. 문제를 내가 네. 푸는데 쉬운 문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네. 어려운 문제들이 안 풀려요. 네. 이것 때문에 문제풀이 강의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생각이 막판에 드는데 낙장 불입이더라고요. 그냥 버려? 네, 그때 가서 들을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오니까 일단은 회계는 기본 문제는 내가 다 짚고 넘어가도 꽈락은 면한다.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기본 문제라는 거는 어쨌든 그 강사님이 알려주신 중요도 네. 중요한 것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
들으셨던 강의와 공부 방법. 민법도 기본 강의만 들었고요. 기본 강의 책에 이 지문이 기출이 나왔었다라는 이렇게 뭐 OX 지문이 있는 저는 기본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기출 문제를 찾아서 기출 문제를 보고 제가 그 문제 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기본 강의에 다 작업이 돼 있더라고요. 강사님이 해주셔서. 그리고 뭐 강사님이 나눠주는 개별 프린트 이렇게 보니까 문풀 안 들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법은 사실 제가 기출문제 풀었을 때 거의 다 만점 가까이 나왔어요. 거의 외웠으니까 그런 것 같고. 근데 민법도 이번에 좀 어려운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그거보다 더 뭐 깊게 공부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강사님, 민법은 기본서와 문제풀이, 그러니까 지금 회계랑 경제는 네. 문제집을 위주로 계속 반복했다고 하셨고, 네네. 민법은요? 민법은 문제집이 안 샀어요. 민법 기본서만 갖고 공부했어요. 기출문제, 뭐 학원 모의고사 문제 정도만 있었고, 그리고 강사님이 문제집을 좀 나눠주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강사님이 나눠주는 프린트 문제, 그리고 기출문제, 아무튼 문제집이라는 그 책을 산 적은 없습니다. 민법은 기본서만 돌렸고. 그럼 기본서만 계속 돌리시면서 거기 나와 있는 지문들을 암기하시는 거면 집중하셨다. 네. 근데 거기 이렇게 막 애매모호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것들은 저 혼자 모닥노트 만들어서 또 그걸로 저 혼자 OX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뭐 무효와 취소 이렇게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따로 정리해서 제가 혼자 노트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감관법. 감강법은 유명한 강사님 계시잖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거 사실 너무 양도 방대하고 이거 기본 강의 솔직히 되게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것 같고 문풀을 안 들었습니다. 문제 풀이집도 따로 안 샀었고 뭐 OX집 같은 것도 뭐 하시는데 그냥 프린트 그리고 기본서 체크한 거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5개년 그리고 학원 모의고사 딱 그렇게만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감관법도 민법처럼 네, 기본서 기본서만. 반복. 네. 오케이. 자, 학원론은 학원론은 그냥 기출문제 하나 구하셔서 그냥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론을 미리 전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네. 네. 이론 강의를 먼저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약간 동차를 준비한다 이러면은 이론을 먼저 듣고 나면은 학원론은 엄청 쉽다. 네, 근데 그 이론에서 커버 못하는 부분이 또 꽤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 기출 문제집에도 그냥 뭐 플러스 이론이라고 이렇게 쪽지 있어요. 그거 다 오려 붙여서 자기만의 책 만드세요. 그러면 그걸로 공인중개사 1차까지 가능합니다. 정리한 걸로. 자, 그러면요.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1차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문풀 안 들을 생각 없었어요. 네. 기본 강의 듣고 회계 같은 경우나 회계는 그냥 어차피 회계랑 경제는 문제집을 위주로 했으니까 논외로 하고 민법, 감관법 네. 요거는 내가 문제풀이를 안 들어도 되겠다라고 어떤 판단한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 정도 공부했는데 뭐 나의 실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었던 어떤 평가사님만의 방법이나 학원 모의고사를 제가 1, 2, 3회 있는데 3회가 이제 시험 막바지 한번 보잖아요. 그때 1회 때는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봐서 되게 안 나왔는데 2회 때는 좀 공부 한 만큼 나왔고 3회 때 그러니까 좀 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정도 공부만 이 정도 나오는구나를 좀 학원 모의고사 통해서 감 잡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3회 때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했습니다. 굳이 뭐 문제풀이 내가 더 안 들어도 되겠다. 네, 그러니까 기출 수준만 나온다면은 이렇게 꽈락은 안 맞겠다. 평균은 60 넘겠다. 오케이. 네, 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근데 평가쌤 생각해보면은 그 강의 다 들으셨는데 네. 기본 강의 들으시고 네. 경제만 문제풀이 듣고 네. 나머지는 안 들었어요? 네. 다시 들으시면은 네. 저는 근데 고시 시간이 모든 시간이 다 돈으로 좀 환산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인강을 결제하다 보면은 강의가 좀 타성이적게 이렇게 되게 돼요. 근데 강의 듣는 동안은 머리에 들어가는 게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이제 혼자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이해를 됐는지를 확인해야지 공부가 되는 건데 강의는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방향성 제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본 강의로도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이해됐다 생각하면은 바로 문제풀이 한번 해보시고 근데 문제풀이가 너무 오래 걸린다. 경제학이 전 그랬고 그때는 이제 문제풀이에 강의의 도움을 받아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 들었으니까 문평하게 듣고 하기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평가사님 이제 동생이 네. 이거 패키지 강의 몇백만 원짜리 끊어야 돼요? 아니면은
뭐 그냥 기본 강의 정도만 일단 따로 다 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돈이 패키지가 솔직히 좀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단가로 들으면 좀 더 비싸거든요. 그게? 근데 시간이 저는 단과만 들어가고 그래야지 좀 사람이 비장해진다고 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네. 평가사님의 개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 평가사님의 의견입니다. 경험에 비춰본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괜히 또